is too much. What's there left to say?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주구장창. 그래서 아주 다양해요. 여기 10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뽑으면 한 50개, 100개는 뽑아야 할 만큼. 그래서 그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자, 어저께 어떤 뉴스가 좀 시끌시끌했죠. 저도 그 갑자기 연락받고 KBS 김재동 오늘 밤에 나가서 좀 그 얘기 하고 왔는데요. 전두환이가 그 민주주의의 아버지래요. 이게 정말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의 특징.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잖아요. 막장 드라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사. 내가 네 애비다. 이게 진짜 내가 네 애비다 버전 아니에요? 자, 근데 거기다가 더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억울한 희생자래요. 5.18 희생자래요. 자기네가. 이거 뭐 이 민주주의 아버지 얘기는 그냥 못한 척하고 넘어가겠는데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미스터 선샤인은 딱 여기 맞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깜짝 놀랄 만큼 잘 쓴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특히 대사 몇 군데는 야 이거는 제가 그래도 역사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중화 하는 거를 좀 잘하는 편인데 제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 아파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거 아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심장이 뜯겨나간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자기가 가해자인데. 이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이거 부끄러움의 문제거든요. 근데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뭐 여론조사하고 뭐 해서 물어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사랑하는 시가 뭘까요? 윤동주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없네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한자로 쓰면 무치. 부끄러움이 없다는데 거기에 이쪽 동네 아저씨들은 두 글자가 더 붙어요. 후안. 후안무치인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만방자할까요? 사실은 전두환은 어디 있어야 해요? 사실은 교도소에 있어야죠.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전두환도 이제 내일 모레면 90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전두환이가 말이 많은 사람이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뭐 밤낮 마이크 잡고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해야 할 말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고백을 안 했고 사죄를 안 했죠. 고백을 하고 사죄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용서해 줍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백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는 그때 그 빨갱이 새끼를 잡아 죽이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 하고 눈을 부라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죄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건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보복을 한다 하는데 여러분, 보복하고 처벌은 다른 거죠. 우리는 자 화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인데 저는 그 명칭 참 싫어요.
진실과 정의 위원회가 돼야죠. 화해라는 건 말이에요. 적어도 본인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걸 사죄했을 때 용서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하는 거죠. 피해자한테 우리가 사죄를 받아내주고, 자, 이제 사죄됐으니까 웬만하면은 용서해 주십시다. 그렇게 권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죠. 그런데 우리는 화해를 안 한다고 피해자를 강박해요. 서경식 선생님하고 한번 대담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화해라는 이름의 폭력이에요. 자, 예컨대 박유하, 일본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폭력입니까? 자, 근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해자들이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죠. 남아프리카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화해라는 이름을 쓴 건 뭐냐면요, 처벌을 해버린 거예요. 처벌받은 사람이 자기의 처벌을 좀 감면받기 위해서,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5년으로 좀 줄여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범죄 행위를 고백을 하면, 그러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형을 감해주는 거, 그걸 화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화해라고 할 때도 남아프리카에서도 말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문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반성을 해서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식 말이야, 그냥 좀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로 물어볼 때 순순히 자백을 했으면 우리가 고문을 왜 했겠습니까? 자식이 버티니까. 그래서 고문을 그래서 하다가 그러니까 뭐 그날 좀 일진이 다 넣어서 이렇게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쭉 뻗어버렸다. 어떻게 했냐? 어디 늪에다가 강에다가 버렸다. 시신 찾을 수 있냐? 거기 뭐 벌써 악어밥 됐겠지. 그런 얘기를 별로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감면해주고 용서해줘야 합니까? 남아프리카 그거 했어요.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그 진실화해위원 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왜 화해했습니까? 그걸 왜 용서해 줬습니까? 무슨 권능으로 용서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이거예요. 침대에서 죽지 않고 일어날 권리를 위해서 화해했노라. 왜냐하면 거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폭력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멈추는 게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조직적으로 후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면은 한 3, 4년, 5년 유지하는 건 큰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이 분위기상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거는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다.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다 죽는 거거든요. 자기들,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백인들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 이것을 좀 유지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또 특징, 가해자들이 오만방자하기가 짝이 없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광주 피해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간신히 광주 트라우마 센터 만들어서 그 상처 좀 어루만져 놨지만 확 다 뒤집어졌겠죠. 왜 가해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오만방자할까요? 한번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민주화가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만큼 민주화된 나라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주화의 특징, 과거 청산이 없었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얘기입니다. that you keep
time when we never let go.